일단 이제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까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맞죠? 유리함수 다 설명했고,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저번 시간에 푼 거고, 오늘 해야 되는 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유리함수한테 적용시켜보는 그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연습 문제 쭉 풀고, 그러고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보다 쉬워. 유리함수보다 쉬워. 차라리 이제 유리함수가 좀 더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귀찮고 한데, 이제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보단 나으니까 일단 봅시다. 보시면 f의 101제곱에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였어? 결국 f가 총 101번 합성된 데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10을 집어넣어보면 10을 한 번 집어넣어보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9분의 11을 한 번 더 집어넣어보면 9분의 11을 한 번 더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9분의 11 마이너스 1분의 9분의 11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얘는 9분의 2분의 9분의 20이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곱해서 안쪽 거 분모, 바깥쪽 거 분자 이렇게 쓰는 거였다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10이 나와요. 그러면 10을 집어넣었더니 9분의 1이 나왔고 9분의 11이 나왔고 9분의 11을 집어넣었더니 10이 나왔네? 그럼 10을 다시 집어넣으면 9분의 1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개씩 반복되는 2개씩 반복되는 애구나. 그럼 101제곱이니까 10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일 거니까 뭐가 되는구나? 답은 9분의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626번, 627번 다 똑같이 푸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쭉 개념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지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fx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 말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어떤 유리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유리함수를 지금부터 역함수를 해볼 건데 역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xy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지금 xy의 자리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사실 얘가 그냥 역함수야. 역함수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평소에 함수를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얘를 y눈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y눈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반대로 넘겨서 곱해보시면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고요. y끼리 몰아주면 ax 마이너스 c의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나눠주시면 뭐가 되느냐. y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는 애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결국에는 유리함수를 역함수에 쓸 때도 유리함수야. 근데 원래 있었던 유리함수와 새롭게 만들어진 역함수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요 개수만 보시는 겁니다.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치? 왼쪽 대각선은 뭐가 돼? 개수가 변하지 않아. 근데 오른쪽 대각선 볼게.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개수가 C와 B였어. 근데 어떻게 돼? B가 위로 올라가고 C가 밑으로 내려가고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역함수하면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는 그대로니까 X분의 플러스 3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자리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서 그냥 x가 될 거고 a가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a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게 f와 지금 문제에서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x 플러스 3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랑 똑같구나. 그럼 둘이 같으려면 a는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야지. 왜? 우리 역함수 구하기로 했어, 안 했어? 역함수 안 구하고 풀기로 했죠.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 유리함수, 역함수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뭐 2차 함수도 역함수 구할 수 있고 뒤에 가서 나오는 무리함수도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구하지 마시라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구해. 그 대신 2학년 때 후회하게 돼. 2학년 때부터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들이 나와.
못 구하는데도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나중을 대비해서도 있지만 지금 당장 문제 풀 때도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보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주는 방식대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봐봐. 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결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한 거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서 x, y가 자리가 바뀌었어. 맞죠? 맞죠? 근데 유리함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점근선이 있다죠. 맞지? 그치? 그럼 제 점근선 봐봐. 제 점근선이 x는 몇이야? 처음에? x는 1이죠. 그치? y는 뭐야? y는 a지. 맞나요? 그럼 얘 역함수 해볼까? 어떻게 되겠니? x는 a가 되고 y는 1이다가 되죠. 근데 f랑 f 역함수랑 어떻대? 같대? 그 둘 다 유리함수일 거야? 그리고 점근선이 있을 거야? 둘이 같은 함수면 당연히 점근선도 어때? 같겠죠. 이 둘이 같다. a는 1이다. 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x분의 1이 이렇게 있다. y는 x분의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 그럼 그 x분의 1이라는 애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 원점이 곧 뭐가 된다.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죠. 기억나니? 그치?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그 점근선의 교점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게 점대칭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 얘는 일단 1만 볼게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뭐가 된다? 선대칭이 된다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뭐야? y는 x죠. 그치?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이라는 애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애야.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럼 내가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역함수를 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역함수를 하면 식이 바뀌는 게 없어. 식이 안 바뀐다고. 왜? 애초에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하는 거야. 근데 이미 함수 자체가 뭐야? 이미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야. 맞나요? 이미 대칭인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f와 f 역함수가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유리함수에서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뭐다?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려면 y는 x가 뭘 지나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걔가 대칭선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f와 f 역함수가 같아. 그러면 그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 말은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 점근선의 교점이 뭔데?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점근선이잖아. x는 1, y는 a. 즉 1,a가 점근선의 교점인 거잖아. 근데 그게 뭐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죠. 즉 어때야 돼? a는 1이어야 돼. 결론. 유리함수에서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점근선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y는 x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a는 1이래. 알 수 있는 거야. f와 f 역함수가 같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죠? 유리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역함수 구하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뭐 구하셔야죠. 구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하셔라 라고 계속 얘기했죠.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그러면 얘들아 641번 한번 풀어볼래? 641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641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또 역함수 구하기만 해. 또 시작이지. 응? 하란 대로 안 하고 또 이상하게 풀면 또 시작이지. 지 같은 대로. 어? 아저씨, 쳐다본다고 풀리냐고 문제가. 응? 이씨. 봐봐. 점근선 뭐야? x는 1이랑 y는 4가 점근선이지. 그걸 역함수로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x는 4, y는 1로 바뀌겠지. 역함수를 했으니까. x, y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래놓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니까 뭐가 돼? x는 4 플러스 m이고 y는 1 플러스 n이겠죠. 그랬더니 뭐 하더래? fx랑 겹치더래. 얘가 얘라고. mn 나오죠? 됐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실력어. 질문 문제가 한 4문제인가 5문제인가 됐는데 쭉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과 x분의 k가 있고요. x분의 1 위에 한 점 a가 있고 그 a에서 x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애들이 b와 c래. 그랬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가 5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결국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3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XY축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보면 결국에 A라는 점을 시작으로 다른 애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A라는 점을 알파, 알파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y는 x분의 1 위에 점이니까 x좌표 설정하면 y좌표는 정해지는 거야. 맞지? 그래 놓고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가. x축과 평행하게 가면 무슨 좌표가 동일하겠어? 당연히 y좌표가 동일하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하게 가. y축에 평행하면 당연히 x좌표가 동일할 거다. 근데 얘네들이 둘 다 뭐 위의 점이다? y는 x분의 k 위의 점이다. 그러면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y값은 알파분의 k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를 y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x는 알파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결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알파 k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다음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알파분의 k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면 알파 다 약분이 되면서 얘는 뭐로 바뀌는 거고 2분의 1에 k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게 문제에 5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 구할 수 있죠. K 뭐 계산해 보시면 11 나오겠네. 11.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3번. (643번에) fx가 제라고 나와 있고요. fx가 제라고 나와 있고 지금 y는 절대값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유리함수를 그려봅시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뭐 x는 1이라는 애가 있고 y는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점근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상태로 뭘 씌웠어?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지. 얘들아. 어떤 함수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죠. 얘가. 그럼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내가 얘를 x축보다 밑에 있는 요만큼을 꺾어서 이렇게 올릴게. 위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는 y축 대칭이니? y축 대칭이 아니야? 아니야. 왜? 일단 y축 대칭이라는 건 왼쪽과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얘는 중간에 꺾이잖아. 중간에 꺾이니까 얘는 왼쪽과 오른쪽 같아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y축 대칭이라는 말은 중간에 꺾이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 왜 꺾이는 건데? 이렇게 꺾이는 애가 왜 만들어져? 절대값 그래프에서? x축이랑 만나니까. x축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죠. 정확히는. x축을 관통해서 지나가니까 그 지나간 애들을 위로 올리는 거야. 근데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니까?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으려면? 그럼 x축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무슨 선이 되는 거야?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는 x축이 점근선이다라는 거는 대략 파악을 했다고? 그럼 x축이 점근선이고 뭐 이렇게 x는 이번엔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이제는 음수 쪽을 얘를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럼 얘를 꺾어 올리면 방금처럼 저런 꺾이는 애는 안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맞죠? 그럼 어디 대칭인 거야, 둘은? x는 1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거지, 지금. 근데 우린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y축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 이 절대값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는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 즉 x축, y축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원래 점근선은 뭐였고 x는 6, y는 b가 원래 점근선이었는데 지금 얘는 x 플러스 a니까 x축으로 몇만큼 움직인 거고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인 거고 플러스 2분의 a니까 y축으로 2분의 a만큼 움직였더니 x는 0, y는 0으로 바뀌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a는 몇일 거고 6일 거고요. 맞죠? 왜? 마이너스 a니까 다시 그럼 이렇게 적어줄게. x는 6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2분의 a가 되는데 얘네들이 둘 다 얘도 0, 얘도 0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a는 6이고요. 그래서 a는 6이고 a에다 6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일단 x축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려면 y축이 점근선이다. 즉 x축, y축이 둘 다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4번 644번에 fx는 x-2분의 2x-3이다. 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와 b라고 하는데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쟤를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될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야. 합의 최소값이야. 뭐야? 산술기하가 일단 기본적으로 떠오르셔야 돼요. 특히 기말고사 때는. 알겠어? 산술기하는 웬만하면 기말고사 범위일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에서 나오는, 너네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웬만하면 다 산술기하야. 뭐 100문제 중에 한 80문제는 산술기하고 한 10문제는 코시-슈바르츠고 나머지 10문제는 함수의 최대 최소야. 결론은.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 딱 보자마자 합의 최소. 그러면 산술기하일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은 아니겠지, 당연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일단 합의 최소는 산술기하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쟤를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 y축 찍어놓고. 찍어놓고 x는 2, y는 2가 점근선이네.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분자 1이죠? 양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a라는 점,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x가 2보다 크다니까 우린 이쪽만 보면 돼. 이쪽 이 왼쪽 볼 필요 없어. x가 2보다 큰 쪽만 보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위에 p가 있어. p가 있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알파 콤마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놔볼게.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y축에다가도 수선을 내리고 x축에다가도 수선을 내리고 이 수선의 길이들을 더해보라 라는 거야. 더해봐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y좌표죠? y좌표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야? x좌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x좌표, y좌표 더해보라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를 더해보자.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x가 아니라 알파죠? 2알파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거야. 뭐다? 역수로 바꿔야 되는구나. 역수관계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역수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해. 일단 첫 번째로 분모가 알파 마이너스이니까 이 알파를 뭐로 바꿔?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워지면서 알파만 남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분자에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분자에도 알파가 있고 분모에도 알파가 있으면 우린 역수가 될 수 없어. 맞잖아. 그런 거니까 얘를 둘로 쪼개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마이너스 3 어떻게 쪼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개수 맞춰주면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역수관계, 산술기하가 만들어지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뭐보다? 1보다. 맞죠? 곱하는 거야. 얘와 얘를 곱하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2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2고 거기에다가 2가 2개 더 있으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최소값은 1이다. 그때에 뭘 구해라? 최소값도 구하고 교점의 x좌표도 한번 구해보래. 그럼 교점의 x좌표 구하라는 건 내가 산술기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야.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 둘이 같아질 때 나온다. 즉 알파 마이너스 2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아질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런데 둘 더했을 때 몇이래? 2래. 근데 둘이 같대. 그럼 얘 몇이야? 1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야? 3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때의 x좌표는 3, 최소값은 6. 그래서 더하시면 9가 되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5번 볼게요. (645번) 보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제가 항상 정립하더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함수인데 함수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또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 그럼 다 뭐로 풀 거다? 다 그래프로 풀 거다라고 얘기했어. x값의 범위가 지금 1부터 3까지로 잘려있는 상황이니까 우린 그래프를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2x라는 애가 ax보다는 크고 bx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럼 ax보다 크다라는 건 a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함수로.
또 bx보다 작다는 건 bx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근데 ax와 bx가 둘 다 뭐를 지나는? 둘 다 0,0을 지나는 직선들이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봐봐.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제 점근선을 찍어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가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면 분자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1부터 3까지만 볼 거니까 1부터 3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거고 우린 이 부분만 볼 거야. 이 안에서만. 그러면 저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2니까 1이 나오게 1,1. 얘가 1,1. 그 다음 두 번째 3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나와요. 얘가 3,2분의 3.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우린 이 부분만 보는 거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AX가 뭐보다? 얘보다 작대. 그러니까 AX가 쟤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걔는 무조건 AX는 무조건 0,0을 지나야 돼. 그럼 0,0을 지나면서 얘보다 밑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죠. 맞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돼. 근데 내가 뭐라고 상상? 정점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해라?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돌린다 생각해라. 그럼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맞아? 근데 얘가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 맞잖아? 범위 구할 때 A가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제. 그럼 이제 최대치로 올려보자는 거야. 최대치로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얘가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3,2분의 3을 지날 때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최대치를 잡으면. 그러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2분의 3을 지날 때 기울기가 A인 거니까. 그럼 두 번째 BX도 마찬가지로 BX는 이번에 얘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맞나요?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건 이제 상관없어. 맞지?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지만 뭐보다는 1,1을 지날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B-A의 최소값이래요. 얘들아, B-A의 최소값이라는 건 B는 뭐 했으면 좋겠고? 최소니까 B는 작으면 좋은 거고 A는 크면 좋은 거지. 그럼 전체는 최소값으로 바뀌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니까. 그러면 B의 최소값은 몇이고? 1이고 A의 최대값은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6번 볼게요. 646번. 646번에 fx는 x분의 a 플러스 b다 그랬을 때 얘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나더래. 우리 아까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 본 적 있지? 특수한 경우 말고 뭐 y축 대칭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꺾어 올라오는 이런 식인 거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y는 2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한번 보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지금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고 저 함수에서 y는 b라는 점근선이 있는 건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야. 맞죠? 그럼 그냥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y는 b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양수든 음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맞지? 근데 y는 2라는 게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y는 2가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건 2가 뭐여야 되는 거야? y는 2가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뭐다? 아, b는 이겠구나.
B는 이겠구나. 근데 B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나에서 안 풀려. 그러니까 결론은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답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까? 우리가 뭘 놓쳤을까? B에다 2 집어넣으면 답이 아니에요. 2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보시면 나와요. 집어넣어보시면 아닌 거는 바로 나와. 2를 집어넣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할까 그럼? 분명히 이제 얘밖에 없는데 교점이 하나인 건 얘 말고는 없는데 도대체 뭘까? 잘 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절대값 씌운 거야. 맞죠? 그럼 점근선이 y는 2여야 돼. 뭐 했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뭔 소린지 얘가? 왜 b를 2라고 했어? 점근선이 얘여야 되니까. 점근선이 얘가 y는 2가 점근선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2가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2였겠죠. 마이너스 2였겠죠. 그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B가 뿔마 2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 왜냐면 2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에서 답이 안 나오거든.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A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 조건 가지고 A값 한번 구해보세요.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 봅시다. 무리식 볼게요. 아우, 커피가 맛이 없다. 아니, 내가 일요일부터 지금 속이 뒤집혀가지고 뭘 제대로 못 먹는 상태예요. 이제 일요일은 거의 못 먹었고 물만 마셨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낮에 수업이 있었어. 1시에 수업이 있었어서 1시 반에 수업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 오늘 그냥 수업을 하지 말까? 수업하지 말까? 근데 이제 걸리는 게 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하고가 내일 계약을 하잖아. 오늘 수업을 안 하면 보강을 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계약을 하니까. 원래 이제 보강을 보통 방학 때는 낮에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소하고 애들은 또 따로 부르고 계약 안 한 애들 또 따로 부르면 똑같은 수업을 내가 2번 해야 되잖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걸. 또 그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수업이 5개야. 보강을 하려면 5개를 다 해야 돼. 근데 그 5개의 수업에 참여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각 반에 뭐 지금처럼 뭐 7명, 8명만 해도 5개면 40명이잖아. 그 40명의 날짜를 어떻게 맞춰? 날짜를 어떻게 맞춰? 못 맞추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왔지. 근데 이제 이게 모르겠어. 장염인지 뭐 식중독인지 증상은 식중독이랑 똑같아. 증상은 뭘 먹으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화장실에 가는 다 토해내는. 근데 그게 일요일은 물만 먹어도 그랬고 근데 이제 또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대. 계속 토하니까 화장실을 계속 가니까 탈수가 온다는 거야. 물을 안 마시면. 그래도 탈수를 안 당하려면 탈수가 안 되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럼 물을 마셨으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흡수하기 전에 다 토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물은 계속 마시는데 탈수가 오는 거야. 계속 마셔. 근데 먹은 만큼 다시 뱉어내.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어제는 자꾸 이제 계속 먹는데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계속 그랬지. 그래서 이제 누워서 쉬었지 그냥. 집에만 있었어 어제. 누워 그냥 시체처럼 물 옆에다
받아놓고, 마시고, 소감 좋다 하고 다시 이제 화장실 가고, 다시 와서. 갔다 왔으니까 또 마셔야지.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너네 그 역류성 식도염 알죠?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제 뭐라 그래?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 뭔지 알지?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식도가 이게 뭔가, 있잖아. 뭔가 막, 누가 조금씩 이제 지지는 느낌. 너무 이제 토를 많이 하니까, 이제, 식도가 아프기 시작한 거지. 어제. 식도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쩌지 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수액 맞고, 수액 맞으니까 조금은 이제 밥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수업을 하려는 게, 수업 안 하면 너네만 좋잖아. 너 지금 표정 봐. 그 상상을 하면서도 웃고 있잖아. 갑자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엄마한테 학원 갈게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수업이 사라졌대. 그럼 너네 어떻게 해? 학원 간 척하면서 놀잖아. 그치? 바로 PC방으로 갈 거잖아, 유빈아. 장난이고. 예. 또, 난 아픈데 너네가 좋아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치? 나쁜 마음 먹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너네한테. 그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도 거기가 계속 아파.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는 못 내고,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있는데, 내다 보니까 계속 아파가지고, 계속 뭔가를 마시는데, 마시면 또 속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토하러 갈 정도는 아닌데, 속이 계속 울렁거려서 그러다 자꾸 이제 말을 하다가 끊기고 하다 끊기고 속이 이제 계속 울렁거리니까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러고 있는데 무튼 그래요.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너네 공부잖아. 그치? 난 내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고 공부는 너네 공부니까 너네가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까지 하면 끝나. 내일 모레 하면 끝나. 그리고 이제 땐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험 대비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월 초부터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9월 첫째 주부터. 늦어도 9월 둘째 주부터야. 근데 웬만하면 첫째 주부터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게 오늘이 10일이니까 2주 뒤야. 2주, 한 주, 2주. 2주 하면은 9월이야. 알겠지? 그런 거니까 좀만 힘내서 합시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또 시험 대비 할 생각 하니까 또 힘들지? 해야지 뭐 어쩌겠어. 너는 그냥 시험 대비 기간 되면 시험 대비 하면 되지만 나는 이제 특강 끝났는데 시험 대비 교재 만들어야 돼. 너네 거 교재 만들어야 돼, 이제. 2주 뒤에 줘야 되니까. 2주 뒤에 주려면 한 주 전에 맡겨야 되거든?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럼 2주 뒤에 주려면 다음 주까지 다 만들어야 돼. 그럼 난 또 뭐해? 다음 주까지 밤새서 만드는 거야. 다음 주까지 밤새면서 만들고. 너는 1학년 것만 하지만 나는 1, 2, 3학년을 다 하니까. 이제 3학년 이제 시험은 안 보니까 다른 건데. 논술 보는 애들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무튼, 알겠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봅시다. 얼른 우리 이거 끝내고 재밌는 중간고사 범위로 다시 돌아갑시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있었지? 재밌는 걸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볼게요. 무리식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가서 바로 나오는 게 무리함수 해서 이제 끝나요. 무리식, 무리함수. 그리고 무리식은 한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건데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식과 무리식 똑같은 거거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점이 뭐야?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점이 뭐야? 유리수는 분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애들인 거고, 무리수는 그게 아닌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인 거지. 그치?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아예 반대 개념이야. 기본적으로 유리수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유리수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무리수를 만든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야. 그래서 무리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유리식이 유리수가 아닌 거라고 대답을 해도 맞는 말인 거야. 그 반대 개념인 거니까. 그럼 무리식과 유리식도 마찬가지야. 유리식은 분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식들. 이 전부 다 유리식. 그러니까 유리식 안에는 분수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닌 거. 그게 아닌 모든 식들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무리식과 유리식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 단원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같이 나오는 거야.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다? 유리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부르는데, 무리식의 종류가 한두 가지겠냐고. 결국 너네 무리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뭐야? 무리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 루트죠, 루트.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가장 간단한 거. 맞지? 가장 간단한 게 루트 2,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무리수 하면 대표적으로 있는 특징이 루트야. 루트가 당연히 아닌 애들도 있지. 뭐 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아무 숫자나 갈겼으면 그게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무한소수로. 그치? 그런 건데. 결국엔 그런 건데. 그럼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 무수히 많을 거야. 그 중에 일단 대표적으로 뭘 보겠다?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있는 애들을 보겠다. 그럼 루트 안에 x가 들어있을지, x제곱이 들어있을지, 뭐 x세제곱이 들어있을지 모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전부 다 무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또 우리 유리함수, 분수함수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2차, 뭐 분자의 3차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린 그 중에 뭐만 보겠다라고 얘기했어? 그 중에 분모는 무조건 1차. 분모는 무조건 1차. 그리고 분자는 1차 이하. 기억나? 그래서 우리 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이런 것만 계속 봤잖아.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어떤 식이든 다 무리식인데 우린 그 중에 뭘 보겠다? 1차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2차, 3차 나올 수 있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최대 2차까지 웬만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결론 무리함수에서는 절대 안 나와. 무리식에서는 당연히 뭐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니까 나올 수 있는데 무리함수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무리함수에서는 무조건 루트 안에 1차만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마지막으로 무리식이 이렇게 있어.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결국엔 무리식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결국엔 실수 범위에서 다루는 거거든. 허수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제 1학년 1학기 때 그 복소수 단원이 끝난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허수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원래는. 왜냐면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다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함수는 전부 다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수는 이제 안 나와. 안 나온다 보면 되는데 무튼 그건 그거고 결론은 뭐다? 실수 범위에서 다룬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뭐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우리 유리함수 또는 유리식에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무리식에서는 뭐다? 그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셔서 그 필수 1번 있죠? 필수 1번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루트 3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분모 유리화하는 겁니다. 알겠지? 분모 유리화 한번 해봐. 계산해보세요. 요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분모 유리화 한번 해보세요. 유리화는 전에 배웠던 거니까. 그것만 하고 무리함수로 바로 넘어갑시다.
왜 그래? 대박이야. 왜? 렌즈 보다가 아이, 병원은 갑자기 왜 학원 와서 울고 있어? 오늘 그랬어? 오늘 그랬으면 낮에 갔다 와야지. 아, 계약했어? 아, 풀어보셨죠? 유리화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무리함수 볼게요. 오늘 일단 무리함수 쭉 설명할 거고요. 개념 설명, 당연히 유리함수처럼 개념 설명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무리함수 쭉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 훨씬 쉬워지니까. 봅시다. 일단 무리함수라는 건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뭐만 본다? 루트 안에 1차식이 있는 경우만 본다. 알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어? y는 루트 x라는 애부터 한번 가볼게요. y는 루트 x라는 애부터. 그러면 y는 루트 x라는 애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만약에 너네가 지금 루트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을 다 이제 대입해서 찍어봐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점을 대입해서 찍어보는 과정에서 x에다가 또는 y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뭐부터? 정의역과 치역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했던 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왜? x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허수는 그래프가 없나요? 허수는 좌표평면상에 못 나타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나중에 가서 수학과로 진학을 하세요. 알겠죠? 가서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워보세요. 하기 싫어질 거니까. 무튼 아니면 그냥 일반 공대를 가셔도 복소평면은 배웁니다. 복소평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복소평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x축이 실수고 y축이 허수야. 그럼 2 플러스 3i라는 애는 어디다 찍어? 2,3에다가 찍는 거야. 2,3. 2,3. 그럼 이 점은 2 플러스 3i를 나타내는 점이 돼. 이게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대 가시면 복소평면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알겠지? 복소수를 왜 만들었나? 허수가 왜 필요한가? 사실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지만 존재하는 숫자야. 참 희한하죠? 허수는 허상의 수야. 없는 숫자야. 그치만 있는 숫자야. 그런 거. 이런 전기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전구 만들고 이런 거. 전력 계산하고 이런 거 있지? 다 이제 허수 범위에서 계산을 해요. 허수 범위. 그래서 복소평면이 필요한 거야. 그 발전기 돌리잖아. 그렇지? 발전기를 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있지. 발전기를 얼마만큼 돌려야 전류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그 발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때 다 이제 허수로 계산해. 허수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빛 이런 거. 그치? 전기.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 그냥 눈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해석할 때는 이제 그래서 복소수가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수학을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공대 가셔서 열심히 하면 다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실수 범위만 다를 거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x가 얘들아. x가 쉽게 말하면 양수야. 그럼 양수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야? 양수에다 루트 씌우면 음수가 돼? 아니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보시면 일단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치?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와. 그러니까 0,0이 시작이야. 0,0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나옵니다. 2 넣으면 루트 2, 3 넣으면 루트 3, 4 넣으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 얘가 0,0부터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생겼어? 뭔가 하나의 점부터 시작해서 쭉 뻗어나가는 형태처럼 생겼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어떤 한 점에서 뻗어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 원래. 근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이 점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점을 시작점이라고 부를게요. 시작점이라는 용어는 없어. 무리함수에 없는 용어야.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자는 거야. 왜? 그래프 형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네? 시작점이 0,0이네. 맞죠? 그 다음 그 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뻗어나가니? 4분면을 기준으로 보면 1사분면으로 뻗어나가죠. 맞지? 왜 1사분면으로 뻗어나갈까? 왜 1사분면으로 뻗어나가? 정의역과 치역 때문이야. x가 양수고 y가 양수야. 그게 뭐야? 1사분면이야.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는 대칭 이동해볼게. y축 대칭 해볼게요.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가 돼. 그럼 얘는 똑같이 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디로 뻗어나가?
2사분면으로 뻗어나가. 왜? 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시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x는 음수고 y는 양수거든. 그러니까 2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고요. 얘는 x축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 무리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4개가 끝입니다. 무리함수 개형이 이렇게 4개가 끝이야. 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례야. 너네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잘 봐. 이렇게 그래서 틀리기만 해. 0,0에서 시작을 해. 그 찾아보니까 4사분면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어떻게 그린 애가 있었냐면 이렇게 그린 애가 있었어요. 2차 함수처럼.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무리함수를 생각해보면 루트잖아. 그럼 생각해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루트 2고 3 넣으면 루트 3이고 4 넣으면 루트 4고 5 넣으면 루트 5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증가폭이 얘들아. 증가폭이 점점 줄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얘가 1.4니까 0.4만큼 늘어나.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1.7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는 0.3만큼만 늘어나.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폭이 점점 줄어야 돼. 무리함수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점 누워야 돼. 근데 얘는 점점점 가파르게 가잖아. 당연히 아니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들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유리함수처럼 얘는 점근선 같은 거 없어. 알겠지? 점근선이라는 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또는 내려가다가 더 이상 거기까진 가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얘는 계속 올라가. 100일 때, 200일 때, 300일 때 다 있어. 알겠지? 아무리 평평해져도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얘는 점근선이 없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리함수 점근선 없냐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칭 이동까지 다 했으니까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서준아! 얼만큼 이동할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오케이. 이제 좋아. 이제 너 다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또 이렇게 보시면 얘를 시작점이 원래 0,0이었지. 그치? 그럼 1만큼 2만큼 움직였으니까 1,2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치? 그리고 이 식을 써보면 y는 루트에 x-1 플러스 2 이렇게 쓰겠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똑같이 얘기했어. 얘들아 얘를 보고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맞잖아.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린 다음에 평행이동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얘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쉽게 어떻게 빠르게 그릴 거냐? 시작점과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는지 사분면을 찾으면 돼. 근데 그게 다 어디 숨어 있는 거냐면 정의역과 치역에 다 들어가 있어. 잘 봐. y는 루트 x-1 플러스 2라는 애야. 그러면 정의역이 뭐야? 얘가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뭐면 안 된다? 음수면 안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x가 뭐여야 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얘가 양수니까 전체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2에다가 뭔가를 더한 형태지. 2에다가 뭔가를 더했으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아, 1이 여기고 x값이 1이 여기고 y값이 2가 여긴데 1보다 오른쪽, 2보다 위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1사분면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왜 1,2야? 얘가 경계값이 1과 2니까 1,2인 거고 왜 1사분면을 향해 가? 크거나 같다니까 1사분면을 향해 가 라고 판단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싫죠. 너네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 치역 찾아본 적 있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을 찾지 정의역을 찾아? 아니잖아. 맞지? 정의역 때문에 점근선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점근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바로 점근선을 찾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정의역, 치역 때문에 시작점 나오는 거 맞고요. 사분면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찾겠다고 정의역과 치역을 찾기에는 귀찮더라. 식이 복잡해지더라.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어떻게 볼 거냐면, 얘들아, 외워야 돼, 이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시작점을 찾아야 되고, 사분면 또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찾을 거냐? 시작점은 루트가 0인 점이야. 이게 뭔 소리냐? 루트가 언제 0이야? x가 1일 때.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y는 2가 되는 거지. 루트가 0인 점이 시작점이야. 알겠어? 그건 이제 눈으로 계산 가능하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사분면은 어떻게 따질 거냐? x의 개수, 콤마, 루트의 개수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왜 나뉜 거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y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눈 거야. 그거를 예로 판단하면 된다고. 정확히는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의 개수의 부호를 보는 거야.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부호만 보시면 돼요. 부호만. 잘 봐. 잘 봐. 얘 x의 개수 부호 뭐야? 플러스지. 루트의 개수 뭐야? 플러스죠? 플러스 콤마 플러스. 1사분면. 얘가 왜 3사분면을 향해 가나요? x의 개수 마이너스. 루트의 개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3사분면. 둘 다 무수니까.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루트에 2-x 플러스 3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시작점은 몇 콤마 몇일 거고, 시작점은 얘들아 2,3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x의 개수 마이너스, 루트의 개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몇 사분면? 3사분면. 또 3사분면 향해 간다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알겠어? 이거 아니야. 점점 누워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릴 때만 x절편, y절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릴 때만. 알겠지? 특히 이제 나중 가면 사분면 문제 나올 거예요. 사분면.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y절편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y절편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수적인 거 얘만 보고 갑시다. 얘, 뭐야? 개수가 커질수록 점점점 값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점점 두꺼워진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들아, 그러면 마무리로 656번 있어요. 656번 한 장 넘기셔서 656번 그래프 4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4개 한번 쭉 다 그려보세요. 656번.
볼까요? 얘들아, 1번. 시작점 몇 콤마 몇? 3분의 2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몇 사분면을 향해 가? 그치, 1사분면을 향해 가겠죠? 양수니까. 다음 두 번째, 몇 콤마 몇? 3 콤마 2. 몇 사분면 향해 가?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면 2사분면, 이렇게죠? 마이너스 코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코마 마이너스 아니야. x의 개수 코마 루트의 개수야. 순서 바뀌면 안 돼. 알겠죠? 마이너스 코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코마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1 코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몇 코마?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죠. 그치? 그러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는 2분의 5 코마 2죠. 2분의 5 콤마 2고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됐나요? 이렇게 그렸어? 유빈아? 풀라고 시간 주면 풀으라고 이놈아. 그게 못 푼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 Y축을 그리셔도 되고요. 안 그리셔도 돼요. X축, Y축 뭐 필요하면 그리면 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57번 A의 BX다. 그럼 쟤는 몇 콤마 몇이 시작점이겠네? 지금 4분면 물어보고 있으니까 0, 0이 시작점인 거야. 그 다음에 개수 보면 B, A죠? 그치? X의 개수 B, Y의 개수, 다시 루트의 개수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A가 양수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B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그러면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B가 음수면 이번엔 얘가 음수야. X가 음수야. X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틀렸지. 그치? 만약에 얘면 2, 4분면 지날 거니까. 맞죠? 세 번째, A 곱하기 B가 양수면이래.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건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플러스면 1, 4분면. 마이너스면 3, 4분면. 그러면 1, 4분면을 지난다? 틀린 거죠. 맞지? 3, 4분면만 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